유럽과 나토 등에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한국 발언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럽과 바이든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이라 미국에서도 논란인데요. 일단 우크라전이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대놓고 경고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며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말이 나온 곳은 최근 유럽과 나토 등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바지 총력전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미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권 이양 전에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발사를 허가하면서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한국에까지 그러한 요청을 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정권의 안보 보호자 책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것인데요. 과연 유럽에선 한국에 어떤 요구를 했으며 트럼프 안보 보좌관은 어떻게 이를 말했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당시 나토에서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대폭 그 의견을 최고 단계로 상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 직후부터 한국에 꾸준하게 무기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혼자서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이 힘겹자 가장 무기가 넉넉한 한국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을 위시해 많은 강대국들은 정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오랫동안 회피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전쟁이 한참 지난 시점인 최근에서야 레오파르트 탱크 일부를 지원할 방침에 있는 것이죠. 프랑스 등도 자신의 핵심 무기인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 핵잠 등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러시아를 잘못 건드리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고 전쟁 후 러시아와 자원 교류를 해야 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막상 가스값이 치솟고 러시아가 없는 유럽은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핵심 무기 자원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언급하는 건 당황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결정적인 문제로 유럽의 무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도 있다고도 전합니다. 핵심 자원이 있지만 그걸 지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생산할 수도 있으니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봐지는 한국을 언급하면서 무상 지원을 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에서 이제는 한국이 결단을 하라는 단계까지 온 상황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신궁과 같은 무기를 탐낸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했고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며 애처로운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목받은 한국의 무기는 신궁과 현궁 등 즉시 사용 가능한 필요 전력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신궁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며 현궁은 휴대용 대전차 유도 무기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도 이러한 요청을 해온 것은 이들 무기가 가장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이러한 무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언급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이 무기 수출 국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찾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현궁은 이 시점에 더욱 필요한 것인데요. 최근 러시아는 심지어 북한에까지 미사일을 요청했고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KN-23이 후보로 꼽혔습니다.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근래에 북한에 장기간 머물며 북한의 미사일 협력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대부분이 북한에 그대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거절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ICBM 및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가 체제 유지의 핵심되는 사안으로 러시아 도움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육로를 통해서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신궁, 현궁을 비롯해 천궁까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이 군사 대국인 것을 사실 모두 알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매우 치열한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군사 대국이 된다는 방향보다는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인데 따라서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초계기로 위협 비행을 하는 등 한국의 군사력을 깔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해오다가 막상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국면이 다가오자 한국의 병력을 동원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대만조차 방송을 통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은 육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상 자신들의 국가와 영역에 위기가 닥치자 유럽과 일본 등 모두 한국을 거론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쑥대밭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여전히 러시아 자원 의존도가 높기에 100% 천연가스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전쟁이 발발한 계기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한 가스관 문제였으며, 오히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 등에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독일 같은 경우 기어코 노르트스트림 2를 완성까지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돌변할 줄은 유럽도 몰랐겠으나 결국 러시아 전쟁 자본을 대준 것은 다름 아니라 유럽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모든 관계를 단번에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는 단죄해야 하나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러시아와의 프로젝트에 거액에 물려 있으며, 다양한 현지 주재원을 비롯한 인력들과 유학생 등 러시아와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25조 원가량 폴란드에 방산 계약을 협상하고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적으로 유상으로 지원되며 이는 한국이 돈 벌기 위함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 무기 생산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한국은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항모 등 앞으로 첩첩산중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천문학적 금액을 방산에 사용하는 시점에 결단하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마이크 월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런 한국에 대해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전쟁을 종료하길 원한다 라면서 한국을 예민하게 만드는 걸 비판합니다. 그는 한국조차 뭔가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이죠.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쟁은 한국은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방향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럽과 미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살상 무기 제공을 바라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은 전쟁을 끝내려 하고 한국도 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전쟁 후에는 나아가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할 수 있다면서 과도한 러시아 자극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위기의 시점에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오히려 한국에는 참전할 위기가 사라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가 든든하게 지켜지길 기원하는 가운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현재 이곳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매체 캐피탈이 신문 한 면 전체를 자국을 방문한 한국인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인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에 찾아온 한국인들로 인해 오랜만에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시립병원에 사람들이 줄을 섰고 모두 무료로 검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우러 와 253전, 253승의 신화를 남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심지어 한국의 전쟁 고아들까지 돌보기 위해 직접 고아원까지 설립했던 영웅들은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며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하게는 고문까지 당했다는데요. 그렇게 평생을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참전용사들은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게 된 한국인들이 대규모 수술 프로젝트를 연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에티오피아 현지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있던 중 저 멀리서 시력이 안 좋은 참전용사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지 참전용사들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 한마디를 남긴 채 한국에 돌아와 눈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밟은 것이죠. 이들로 인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가족들까지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수술을 지원받았고 그들에게 새 세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에티오피아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 외신은 영화 같은 스토리라며 앞다투어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신문 한 면을 한국인들의 이야기로 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프레시는 현재 16개국 참전용사 의료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외신을 통해 소식이 닿지 않는 참전용사에게까지 한국인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국에 식사상품권 배포 및 무료 식사 지원 프로젝트를 밝혔으며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 실질적인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에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담은 태극기 키링을 출시한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생사를 넘나드는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를 키링으로 구현해내어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큰 호평을 받기 시작한 이 태극기 키링은 그 디테일과 퀄리티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평소 태극기 아이템을 즐겨 착용하지 않던 한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실제 키링을 통해 동참한 구매자들의 이름이 참전용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여러 참전국에서 한국을 향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행보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